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해운 산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해운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또 우리나라 해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국해양진흥공사 김양수 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한국해양진흥공사 이게 201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립이 된 거겠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2018년 7월 부산에 설립되었습니다. 예. 공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해운 기업이 선박 등 자산을 확보할 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네. 또 해운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공사의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에 좀 뭐 위기감이 좀 들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예. 지금의 해운 상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진해운이 2017년도에 최종적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해운 산업이 위기였고 그때 이제 문제점으로 인식된 게 해운 금융이 좀 부족했다. 네. 그래서 해운 금융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네. 해양진흥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현재 그 해운 산업은 호황입니다. 호황인 상황인데 예, 예. 코로나19가 역설적이게도 해운 산업한테는 전화 회복의 계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해운 산업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예. 방역 활동이 강화됐고 이로 인해서 항만에서의 뭐 체선 체화라든지 또 내륙 운송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런 공급망 차질이 결국은 해운 시장을 호황기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운임도 좋고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예.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됐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물류망 병력 혼상을 좀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뭐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호황이다 보면 또 많은 경쟁자들이 몰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해운 산업도 자체적인 그런 능력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K-얼라이언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얼라이언스라는 게 이제 해운 기업들이 예. 선박등 자산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네.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K-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했는데요. 예. K-얼라이언스는 아시아 역내 시장,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구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금년 8월 달에 5개 선사가 참여해서 K-얼라이언스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선박 공유라든지 신규 항로 개설이라든지 기존 항로 재편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 예. 그 해운과 관련해서 가장 경쟁 국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쪽을 좀 꼽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선봉량 균으로 보면은 1위가 이제 그리스고요. 예.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일본, 4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중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좀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이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K-얼라이언스는 어떤 좀 과제를 안고 있는지 예. 어떤 쪽을 좀 지향해야 되는지 그 예.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 예. 예.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참여 선사 수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 아시아 역내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적 선사가 13개인데요. 네네. 그중에서 5개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개 선사 중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K-얼라이언스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좀 선복도 활용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신규 항로 개설입니다. 예. 아무래도 기존 항로를 재편하다 보면 선박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을 신규 항로에 좀 투입을 해서 예.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K-얼라이언스와 해양진흥공사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K-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선사들에 대해서 예. 지원을 이제 해양진흥공사에서 해서.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 예.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사들이 확보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금융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해운업계
또 하나의 어떤 변동성이라고 하면 지금 뭐 친환경, 탄소 제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연료라든지 또 선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준비를 하는데도 해양진흥공사가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제해사기구라고 IMO에서 선박으로부터의 뭐 황산화물, 질산화물 배출 규제라든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든지 또 선박 평형수 처리 규제라든지 이런 환경 규제를 나날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예. 신조 성가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또 탈항 장치라든지 또 선박 평형수 처리 설비라든지 이런 친환경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해운 기업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별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금년도에는 기존 이런 정책 말고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2개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공사 등 그 4개 정책 금융기관이 친환경 선박 지원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15억 불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 또 하나는 공사하고 산은하고 그린십 선박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예. 한 6억 불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도 국적선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국제 그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에 이제 해양진흥공사 설립돼서 4년째 지금 지원 활동을 하고 오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해운 어떤 위상,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해운 재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지난 9월까지 한 6조 3,800억 정도 92개 선사에 지원을 했는데 네. 해운 지표가 계속 한진해운 파산 이전 상태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해운 매출액 같은 경우에 한진해운 파산 전에 39조 원이었는데 네. 파산 이후에 29조로 떨어졌다가 예. 올 연말에는 40조 정도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해운 재건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진흥공사의 역할 앞으로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